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심평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조금 전까지도 당원 게시판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예, 예. 지금 국민의힘이 연일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예, 벌써 한 달 가까이 이제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예, 그렇죠. 심 변호사님이 좀 보시기에 논란의 좀 핵심이다. 논란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예, 당원 게시판 사건은 이제 모든 국민이 다 잘 알게 되죠. 예. 한동훈 국민의힘 그 대표나 또 또 그 직계 혈족, 처족 이렇게 이제 그 일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많은 글을 올렸죠. 예. 근데 그 글들 중에 일부는 저당 출신의 그 대통령 그 네 분에게 네. 네 분을 향해서 심하게 비방하는 글이었죠. 네. 나아가서 말이죠. 이 글들이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토대로 해서 광범위한 여론 조작으로 연결됐다는 그런 상당한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글들이 어떻게 해서 누구에서 쓰여졌냐 여기 관해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한동훈 당대표나 일족들이 직접 썼다고 하면은 어느 한 사람이 정담을 했을 것이라는 그런 우리가 강한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것을 의뢰받은 이 한 대표나 일족으로부터 의뢰받은 제3자가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네. 이 두 가지 가능성 외에 세 번째로는 해킹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해킹은 사실상 이 사건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직접 했거나 아니면 제3자가 의뢰를 받아서 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 다 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진짜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긴 있잖아요. 가족들이랑. 그게 마지막 가능성 해킹이나 이런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도용 얘기이신 것 같은데. 해킹은 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사건에서는 네. 더구나 또 한동훈 대표 측에서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걸 봐서도 해킹에 의한 것은 생각할 수가 없죠. 변호사님께서 얼마 전에 보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조선 제1검이다. 원래는 이런 표현을 좀 썼었는데 조선 제1검에서 조선 제1의 법비로 탈바꿈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가요? 조선 제1검은 한동훈 당대표가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검사 시절에 예. 여러 가지 수사를 잘하고 해서 훌륭한 검사였다. 그래서 조선 제1의 검이라는 별칭을 얻었죠. 네. 그러나 한 대표가 이 정치 현실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법비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법은 법이란 뜻이고 비는 도적이란 뜻입니다. 네. 이 법지식을 악용해서 남을 해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도적이란 뜻입니다. 예. 저희들은 옛날 청춘의 시절에 법과대에 들어가서 이 법비가 되지 말라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 대표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더욱 이 당원 게시판 사건 관련해서 하는 일들을 보면은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그토록 주의를 받았던 이 하나의 법비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한 대표가 이 사건에서 말이죠. 예. 처음에는 자꾸 회피를 했죠.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렇게 자꾸 회피를 하다가 그다음 이 사건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자신이나 일족이 연루된 사실이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건데 이 핵심은 피하고 자꾸 변명을 하죠. 그것도 변명을 하면서 아주 현란한 언어를 구사를 하죠. 예. 지금이 왕조 시대인가? 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거의 언론 자유의 범위 내의 표현이다. 그렇게 둘러대는 것도 좀 마땅치 않은 일인데 네. 나아가서 이것은 이 게시판 당원 게시판 사건은
업무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다. 이런 그 난데없는 그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이것을 그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일련의 그 과정에서 예. 한 대표가 취하는 행동은 도저히 이것은 그 정상적인 어떤 그 이 법조인으로서는 그 할 수 없는 우리가 그토록 그 경계해 마지 않았던 법비의 그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한 것이죠. 지금 근데 친한계 쪽에서는 예.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고모인 이제 목사가 계신데 김건희 여사 예. 고모도 한 대표 가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글을 썼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 이게 지금 이 소동이 일어난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이게 그런 예, 겁니다.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예. 누가 비방글을 쓸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대표 너무 흔들기, 대표의 어떤 사퇴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보니까 이게 일부러 당대표를 흔들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이죠. 그 예. 한 대표나 또 한 대표의 그 정치 기반이 되는 쪽에 속하는 분들이 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자꾸 그 이 진실을 호도하고 있어요. 예. 이 사건은 당원 게시판 사건은 단순한 비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그 당원 게시판 이 글을 토대로 해서 광범한 그 여론 조작이 행해졌다는 그런 의심을 우리가 충분히 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게재 후에 이 그 당원 게시판 게재 후에 바로 그 언론사에 그 날라져 가지고 그것이 의미가 정폭되고 뭐 이런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이 여론 조작으로 연결되는 것을 기대하고 이 그 게시한 그 글로 볼 수가 있고요. 예. 이것은 그 건전한 여론 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그 우리 그 민주 정치를 바로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단히 그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에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런 일에 연루되어서 그 특검을 통해서 이 징역 2년의 그 실형을 그 받아서 정치 생명이 끝나버렸죠. 예. 이것은 대단히 엄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게시글들을 그 보면은 게재가 아주 그 엄밀한 그 정확한 시차에 따라서 착착착 올라가고 또 지금 그 여러 가지 밝혀지고 있죠. 다른 외부 사이트에도 이것이 그대로 그 글이 올라가면서 매크로 사용 정황이 그 대단히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 핵심은 전혀 건드리지 이 언급하지 않고 이 단순한 비방으로 언론 자유의 언론 자유의 범위 내에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 강변을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궁색한 변명이고 네. 또 이 진실을 가리는 호도입니다. 예. 지금 여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대표 리더십이 약간의 좀 그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뭐 최고위원 내부에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재판을 여러 개 받고 있고 유죄 선고도 하나 받은 이재명 대표는 예. 좀 리더십이 더 굳건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두 사람이 이렇게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는 말이죠. 거기는 사실 뭐 재판도 받고 있고 오히려 더 리스크가 있는 사람인데도 되게 공고하잖아요. 예, 이 대표는 말이죠. 그 정치 이념의 면에서는 상 대표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예. 그분의 여러 가지 지금 형사적인 문제에 관해서 과연 저것이 지도자로서 적합한 행위냐 거기에 관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예. 그러나 이분은 인간적 신의를 배반하자는 지금까지 긴 정치 업정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정치도 기본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한 대표는 그 점에서 좀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말이죠. 예. 총선이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끝났죠. 총선 후에 이 대표 측에서 이 대표 측에서 협치를 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제안을 좀 이 대통령실에 좀 전달해 달라는 제가 부탁을 받고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예, 중간 연결다리 역할을 좀 하셨었죠. 예, 그때 예. 제가 대통령실에 전달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떻든 간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호불호를 뭐 따지기에 앞서서 예. 이분은 어떤 험난한 이 과정을 살아오면서 인간적인 신의는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절대로 한동훈 같은 사람은 아니다. 네. 제가 이런 말 하면서 대통령실에게 이 협치에 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설득을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걸 보면은 뭔가 본인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인간적인 신의는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변호사님은 좀 느끼셨나 봐요.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발언은 예. 김문기 씨에 대한 인간적인 신의의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긴 하죠. 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어떤 형사적 책임을 선거법상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로 행한 것이지, 이 대표가 지금까지도 그 많은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예. 통솔을 하면서 네. 지금까지 긴 정치 역정을 이어왔습니다. 이 대표가 만약에 그런 인간적인 장점이 없다면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예. 변호사님이 이제 판사 출신 변호사이시잖아요. 예. 과거에 뭐 비슷한 사건 판례도 보셨고 아마 선고를 내리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좀 납득할 만 하셨나요? 글쎄요, 이 사건에 관해서도 인연적 성향에 따라서 예.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죠. 찬성하는 쪽은 방어권의 보장이다. 그것도 반대쪽은 위정을 인정하면서 위정교사 불인정은 불가능한 논리가 아니냐, 이런 점에서 비판을 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판결은 너무 기교적 판결이 아니겠냐. 그래서 제2심에서 어떤 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 점을 바라볼 때 말이죠, 반드시 네.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법관에게 소셜 엔지니어링, 우리 말로 하자면은 사회 구조의 변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소셜 엔지니어링의 이 권한까지 줄 수가 있는 것이냐. 네. 적어도 이재명 당대표는 국민의 반이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고 지금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를 제거하는 역할을 법관에게 맡김으로써 커다란 사회 구조의 변경에까지 손을 대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네. 이것은 상권 분립의 정신에도 반한다고 어떤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어떤 법학의 트렌드에서 보면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를 어떤 잉태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예. 이런 판결이 과도한 지금 정치의 사고파가 되고 있죠. 이런 한국제의 현실이 이런 이론에 비춰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에 여러 가지 형사적인 문제에 걸려 있었죠. 적어도 한 4건 정도 걸려 있다가 대통령 당선되니까 모두 일제히 해소가 되어가고 있죠. 네. 벗어났죠. 예. 이처럼 이 정치의 과도한 사법화, 이런 것이 결국에 가서는 오히려 그런 형사 책임을 부담한 척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또 나중에 가서 일이 다 유야무야되는 그런 현실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변호사님 나중에 한번 모셔서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